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위 레벨에 관련해서 그 지시계와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수위는 정확한 용어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지시계가 있고 수위 레벨이라고 쓸게요. 지시. 이 계가 계측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 계장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계장 설비 또는 수위 조절 설비가 있어요. 이 뭐냐? 그러니까 수위 레벨 지시계에서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저수위 또는 이제 고수위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여기에 회로를 연결해서 이게 조절 설비를 동작시켜서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니라면 경보를 울리게 할 수도 있을 거고 현재 수위가 얼마인지 표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레벨 지시계를 가지고 얘를 동작시키냐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그 센서가 되는 거죠. 수위 레벨. 자, 센서라고 해볼게요. 얘는 대표적으로 방법은 무지 많은데 플로트 타입이 있고 후르트라고도 하죠. 또 전극봉 방식, 오뚜기 방식이 제일 많이 쓰여요. 얘는 뭐 부표식이라고 하죠. 부력식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방법은 되게 많아요. 초음파로 할 수도 있고 레이저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걸 보자는 거죠. 먼저 아셔야 될 건 얘네는 깨끗한 거에 사용을 해요. 우리 뭐 상수도에 주로 사용을 하고 오뚜기는 더러운 거, 배수, 펌프 집수정에 주로 설치가 됩니다. 플로트 타입을 먼저 살펴보면 제가 얘를 완전 분해해 보진 않았는데 요렇게 그림만 그려볼까요? 수조가 있으면 수원이 있을 거고요. 뚜껑 위에 달아서 봉을 내린 다음에 요런 수위에 따라서 둥둥 떠오르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해당 위치에 도달을 하면은 접점이 붙는 건데 플로트가 이제 자석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확대해서 그려보면 쉽게 보면 이렇게 얘네 두 개가 이제 붙으면 회로가 동작을 해서 신호가 나가는 건데 요런 부표라고 말하는 거 안에 자석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동함에 따라서 얘를 붙이는 거고 그 외 방법이 너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위에 접점에 얘를 고정시켜 놓고 작으니까 뭐 괜찮겠죠. 여기 이렇게 추를 여기 고정해서 얘는 수위에 따라서 이렇게 딱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신호가 나가겠죠. 우리가 이런 방식을 플로트 타입이라고 하고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물질이 여기 붙는다던가 무거워진다던가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전극봉 방식은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좀 흔한 방식 중 하나인데 이게 필요로 하는 거 동작 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전극봉을 3개를 내릴 수도 있고 뭐 5개를 내릴 수도 있고 많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보시면 지금 좀 더 내려줘야겠네요. 얘가 평상시에 뭐 이만큼 물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얘는 전기 신호란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가고 회로가 붙으면 동작을 하는 건데 얘가 지금 물이 얘랑 얘를 단락시켜 주고 있잖아요. 이 상태면 지금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서 요 위에 얘랑 붙으면 지금 가까워지니까 회로가요. 저항이 내려가서 전류가 커지겠죠. 또는 릴레이를 통해 이쪽 신호가 바라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이게 고수위가 되는 거고 또 수위가 내려가서 원래 이렇게 단락돼서 계속 전류가 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류 신호가 끊기면 얘가 저수위가 되는 거죠. 이 저수위에 의해서 이 신호를 받았을 때
뭐 펌프를 동작시킬 수도 있는 거고 밸브를 동작 또는 차단시킬 수도 있는 거죠.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물질이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냥 계속 이물질이 붙어 있으면 계속 신호가 갈 거 아니에요. 저수위가 됐어도. 이런 것 때문에 더러운 데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오뚜기가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그려볼까요? 쉽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에 이렇게 뭐 이것도 통이라고 해야 될까, 부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여기에 이제 쇠구슬을 두기도 하고 액체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액체는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액체가 있겠죠. 근데 얘가 수위가 올라가면 이 물이 여기서 이렇게 차 올라서 들면 얘가 이제 올라왔다고 봐볼게요. 접점이 이렇게 공이 들려서 쇠구슬이 이렇게 내려오던가 또는 이 액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 개방돼 있잖아요. 위에 애들은 얘는 회로가 다 폐쇄가 됐고요. 폐쇄라기보다 단락, 투입, 투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투입. 즉 전류가 안 흐르다가 얘가 붙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얘네가 다 이렇게 신호를 바라는 게 우리가 오뚜기 타입이 되겠죠. 조금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집수정에 배수 펌프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얘가 1번 펌프, 얘가 2번 펌프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이 오뚜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시선이 이렇게 셋, 네 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넘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을 해서 얘가 신호가 끊기면 펌프는 뭐 1번부터 돈다고 해볼게요. 1번 정지. 얘는 또 펌프 2번 정지. 얘는 펌프 1번 기동. 펌프 2번 기동. 수위에 따라서 물이 점점 차면 G라고 썼네요. 물이 좀 차면 1번 돌고 1번이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수위가 늘어서 2번까지 도달하면 2번도 돌라는 거죠. 그러다 물이 쭉 빠지면 이만큼 뺐을 때 2번 정지, 또 이만큼 빠졌을 때 1번 정지, 이런 식으로 뭐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뭐 한 더 달아서 긴급 경보를 뭐 추가시킬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지시는 우리가 뭐 LED로 이렇게 해서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간단하게 고수위인지 저수위인지 신호만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 신호만 받으면 크게 문제는 없긴 하죠. 그러면 정수위 이제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수위 조절. 수위 조절.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밸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볼탑이라고 하는 건데, 또 탭이라고도 하죠. 그냥 볼탑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볼탑 밸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얘는 뭐냐면 이제부터 수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관에 어떤 부속을 달아서 이렇게 물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를 축으로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수위가 차오르면 얘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여기 밸브가 달려서 얘가 들리면 잠기고 물이 빠져서 내려가면 열리는 구조인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 제가 자세히 막 그려본 적이 딱히 없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데 여기에 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물에 떠오르는 어떤 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이제 볼이 되는 거죠. 공인 경우도 있고 네모나게 생긴 경우도 있는데요. 얘가 떠오르면 이렇게 우리 볼 밸브처럼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얘가 떠오르면 얘가 잠긴 거예요. 근데 복사를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이 수위가 떨어져서 이렇게 덩그러니 그냥 공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 밸브가 이렇게 돌아가서 물이 계속 유입되게 돼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돌아감에 따라서 이 축을 기준으로 이 파란색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폐쇄를 하고 닫히는 구조예요. 점점 회전을 하는 거죠. 열리면 다시 열리고. 근데 얘가 이제 소방에서는 거의 볼탑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 설비에서는, 건축 기계 설비에선 볼탑만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소규모인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그냥 깡통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얘가 계속 물을 맞으면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면 이 자체가 찌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얘가 파손되면 계속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넘칠 거니까 고친다고 해도 발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뭐 금방 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소방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번 채워놓으면 계속 닫힌 상태로 떠올라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것 중 하나가 얘가 이제 배관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밑에까지 뽑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좀 지저분하네요. 배관을 바로 이렇게 뽑고 볼탭을 요 끝에다가 그냥 이렇게 달아 놓는다고 하시면 이렇게요. 얘가 물이 요 수면을 치면 얘가 출렁출렁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볼탭이 망가질 확률도 올라가고 얘가 이제 맥동 현상처럼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열려서 닫혔다 해서 고장날 확률이 더 늘어나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볼탑 설비인데 소방에서 거의 적용을 하고 기계에서는 보조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제일 기본템이고 우리가 이제 정수위 조절 밸브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메인 아이템이죠. 근데 이제 설계 도서나 이제 말을 하시나 보면 얘를 피스텍 밸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글씨를 너무 못 썼네요. 또는 이제 바램 밸브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볼탭을 바램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원래 정식 명칭은 다 정수위 조절 밸브가 맞고요. 바램이라는 밸브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내놓은 정수위 조절 밸브 아마 기계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피스텍 밸브라고 부르고요. 제가 아까 위에서 한 볼탑 밸브를 바램 밸브에서는 바램 밸브라고 내놨어요. 이름을 파일럿 밸브도 이렇게 막 이름 붙여놨는데 그냥 회사의 시로코 펜처럼 회사의 이름일 뿐이고 우리가 이제 정수위 조절 밸브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쉽게 생각하면 얘가 우리 메인 수조로 가는 이제 경로에 설치가 되는데 얘가 전기 신호를 받든 어떤 기계적인 힘으로 동작을 시키든 닫히세요 하면 닫히고 열리세요 하면 열리는 우리 그냥 마치 모터 댐퍼 같은 그냥 일종의 MOV가 되는 거죠. 모터 밸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제 원리를 알아봐야죠. 정수위 조절 밸브는 기계식이 있고요. 전기식, 밸브에서 보통 전자라고 했던 것 같긴 하네요. 또 얘네 둘이 합쳐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럼 기계전자 얘네들은 합쳐놓은 거니까 기계식 원리와 전기식 원리만 우리가 살펴보면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알게 되는 거겠죠. 문제라기보다. 이 기계식 그려본 지 너무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데요. 좀 그려보겠습니다. 미리 그려놓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준비성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닫아버릴까요? 여기 이제 밸브 디스크가 되는 거고, 좀 길게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못생겨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닫힌 게 좋겠네요. 이제 여기가 수조까지 그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돼서 제가 너무 크게 그렸는데 메인 유도관이 이렇게 오고 수조가 이렇게 있겠죠. 조그만 게 이렇게 와요. 여기다가 이렇게 볼탭 달아놓고요. 수위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계식 밸브가 되는데요. 여기서 들어오는 압력을 우리가 P1이라고 보면요, 얘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도 물이 나가고 일로도 물이 나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수위가 적을 경우에는 이 볼 밸브가 열려 있어서 일로 압력이 지나가거든요. 즉 여기 다이아프램에 압력이 거의 안 걸려요. 이 P1이 얘가 여기 스프링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는데 이렇게 달려서 계속 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제가 예제를 드는 거지. 그러다가 얘가 수위가 차서 얘가 닫히면요, 얘가 원래 P1만큼 압력이 걸리진 않았고 실제로 이게 흐르고 있었으니까 압력이 얼마 안 걸렸는데 얘가 이제 저 뒤에가 요 뒤쪽이 막혔으니까 여기에 압력이 꽉 차서 1차 측 압력만큼 찰 거예요. 그럼 여기 다이아프램인데 요 다이아프램이 면적만큼 A라고 해볼까요? A 다이아프램 면적만큼 P1이 가해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쪽 메인 경로에서는 여기 지금 요 디스크까지밖에 압력을 못 가하거든요. 즉 위에가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밸브를 폐쇄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수위가 떨어져서 얘가 다시 내려간다면 여기 물이 다시 유동을 하면서 요 P1이 쭉 떨어지겠죠? 그럼 다시 이 P1차층 메인 유량의 힘과 스프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힘으로 들어올려서 다시 유량을 통과시키는 게 기계식 정수위 밸브의 원리가 됩니다. 네, 여기 살펴보시면 얘는 보통 우리가 15mm 아니면 20mm를 쓰고요. 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50이 될 수도 있고 150, 2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래 이 볼탑은 한 65mm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볼탑을 이중으로 설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도 아까처럼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요 메인 유량은 유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보조 볼탑 밸브와의 거리를 최대한 띄워주셔야 좋고요. 정말 만약에 부득이하게 띄울 수 없다면 여기에 방파판처럼 그 파동 방지망이 있거든요. 사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방충망처럼 쌓아놓으시면 이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 둘 다 유도관을 설치해 주시면 파동 방지에 많이 도움이 되고 이렇게 숨구멍을 뚫어 주실 수 있겠죠. 위는 아니죠. 이게 이제 기계식이 되고요. 전기식은 훨씬 간단해요. 전기식 같은 경우에 수조가 있으면 아까 했던 것 중에 전극봉식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요 위에 신호 붙으면
요 밸브로 신호가 와서 위에 붙으면 밸브 여세요. 아무것도 안 붙으면 밸브 닫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전기 신호에 따라서 온오프 동작을 하는 게 전기 또는 전자식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아주 쉽게 그리면 솔레노이드 밸브라던가 모터를 달아서 이렇게 전극봉까지 같이 연결을 했다면 얘가 기계식이면서 전기식의 정수위 조절 밸브가 되겠죠. 이제 정수위 조절 밸브의 원리까지 해보았고요. 약간 조금 더 실무적으로 수조편에 이어서 설명을 약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소방에서, 아까가 아니고 아까 이전 영상에서 이 볼탭을 설치하기 위해 이 최소 공간이 아무리 적어도 250, 300, 광경이 커지면 뭐 400까지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더 이상 어떻게든 수조의 높이도 넓이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얘를 우리가 이 광경이 커질수록 볼탑 길이도 길어지니까 우리 정수위 조절 밸브를 설치하는 거예요. 뭘로? 전자식으로 또는 전기식으로. 그러면 오버플로우를 제외한 수위를 꽉 채워도 어차피 여기 전극봉만 설치가 되고 여기 정수위 조절 밸브랑 이렇게 전기에 의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설치 공간이 볼탭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작은 공간을 소비하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되면 오버플로우를 설치할 공간만 있으면 되겠죠. 이 유효 수원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정수위 조절 밸브가 그렇게 싸지만은 않으니까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요건 주의사항인데 이 정수위 조절 밸브라는 게 보통 메인 광경에 설치되다 보니까 광경이 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동작 시간을 빠르게 할 거냐 또는 유지 관리를 용이하게 할 거냐인데 얘를 만약에 유지 관리가 편리한 바닥으로부터 1.2m 정도 높이에 설치를 했다고 보면 수조는 이거보다 높게 있을 거니까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수조에 꽂힐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얘가 동작을 할 때 이 2차 측 압력이 너무 센 거죠. 이 P2가 감마 H만큼, 심지어 여기 지금 면적도 넓죠. 이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얘의 동작 시간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광경에 따라서 뭐 빠르면 4초 만에 되기도 하고 뭐 길면은 20초 이상 걸린다고도 하네요. 이건 이제 밸브 사피셜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제 위에 달면 요 배압이 안 걸리는데 유지 관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뭐 유튜브나 어디 찾아보셔도 다 나오지만 정수위 밸브 교체 영상, 뭐 보수 영상 굉장히 많거든요.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동작하기 때문에 얘가 좀 유지 보수를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설계하면서 특히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규모 건축물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소규모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내역서에 살펴보면 이 1위 대가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 우리가 도면에 정수위 밸브를 그리면요, 얘도 기본적으로 물 끊기면 난리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바이패스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바이패스 자세히 궁금하시면 제가 올린 영상 보시고, 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내역서에 정수위 조절 밸브라고 되어 있는데 1위 대가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산출이었나요? 이 내역 산출 내역을 보면 얘가 없어요. 이렇게만 내역서에 뽑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건물이 커지면은 당연히 자동 제어 공사가 도면이 별도로 들어가서 얘네가 이걸 설치하겠지 하고 내역 사무실에선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이 자동 제어를 공사분으로 넘겨서 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비싼 놈인데 얘가 빠져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뭐 내역서에 없다, 도면에만 있다, 우린 설치를 못한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하신 분들 또는 이제 내역 공사하실 분들, 현장 설계하실 분들은 꼭 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 이제 공사 범위가 우리가 이 밸브의 제공을 자동 제어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설비팀에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전자식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소규모 설계 사무실에서 잘 모르면 그냥 도면에 그려놓는데 이 동작을 자동 제어 도면을 안 받아서 아예 동작에 관련된 공사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 내역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규모 건물 그릴 땐 그냥 기계식으로 제가 다 그려버려 가지고 전기 쪽에 뭐 따로 인폼을 넘기지 않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자동 제어가 안 들어가는 건물이면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